서울의 봄바람이 캠퍼스를 스치던 그날, 보라유는 무대 위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졸업식의 환호 속에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무대 아래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너 그 애랑 레즈비언이라고. 어머니의 속삭임이 무대를 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보라윤의 손이 떨렸다. 보주아, 그녀의 연인, 관중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가족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으로 가자. 당장. 그의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보라윤은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다. 졸업식은 보라윤에게 꿈의 절정이었어야 했다. 연세대학교 문과 졸업생으로서 그녀는 한국문학 전공을 마무지며 평생의 꿈을 키워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조용한 서재와 고전 소설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김소월의 시처럼 그녀의 마음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같았다. 하지만 그 꽃잎은 이제 가족의 발밑에 짓밟히고 있었다. 어머니, 박미경은 전통적인 가정주부였다. 아버지, 윤태호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오빠, 윤민주는 이미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보라유는 그들 사이에서 유일한 지상한 아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침묵이 무거웠다. 아버지의 손이 핸들을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윤아.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보라유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보주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오늘은 안 돼. 그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 모인 가족 앞에서 보라유는 무릎 꿇었다. 아빠, 엄마. 저는 보주아를 사랑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오빠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윤아, 이건 가족의 문제야. 한국에서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왜 그래? 우리는 내게 좋은 남편을 구해줄 텐데. 보라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이해 못하세요? 그날 밤 보라윤은 방에서 짐을 쌌다. 가족의 문전박대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 우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라고 울부짖었다. 보라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주아의 아파트로 향했다. 보주아는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안아주었다. 윤희, 괜찮아. 보주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한양대 미술과 출신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보라윤은 그녀의 품에서 무너졌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 두 사람은 보주아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홍대 근처의 그곳은 예술가들의 천국이었다. 거리에는 스트리트 아트가 넘쳤고 카페마다 재즈가 흘렀다. 보라윤은 카페 알바를 시작해 생계를 꾸렸다. 보주아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그녀를 지탱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피어났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는 그 순간들이 보라윤의 상처를 치유했다. 주아야,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이 보라윤이 속삭였다. 보주아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이면 돼.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 길거리에서의 이상한 눈초리. 보라윤의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라, 고치자고 말했다. 고치다라는 단어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보주아는 그런 전화를 들으며 화를 냈다. 윤희,
내 엄마가 왜 그래? 사랑은 고칠 게 아니야. 보라유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문화가 그래? 가족이 전부잖아. 나도 이해하려 해.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보라유는 출판사에 이력서를 냈다. 그녀의 문학적 재능이 빛을 발할 기회였다. 보주아는 그녀의 원고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 같아. 보라윤의 소설은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을 그린 것이었다. 하지만 제출 후 거절 편지가 왔다.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그 편지가 보라윤을 다시 무너뜨렸다. 내가 잘못된 걸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보주아가 말했다. 윤이, 나한테 비밀이 있어. 보라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뭐야? 보주아는 망설였다. 나 유명한 집안 출신이야. 하지만 숨겨왔어. 보라윤은 놀랐다. 어떻게? 보주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재벌가라서. 나 같은 애는 숨겨야 했어. 그 비밀이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보라윤은 알지 못했다. 이 비밀이 곧 폭풍을 불러올 줄은? 가을바람이 서울을 물들일 무렵 보라윤과 보주아의 삶은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보라윤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아시스턴트로 취직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며 출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보주아가 말했다. 올해는 우리 둘이 보내자. 특별하게 그들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웃었다. 주아야, 내 비밀. 아직도 숨기고 있어? 보라윤이 물었다. 보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알면 나도 버림받을 거야? 재벌가에서 레즈비언 딸은 스캔들이니까? 보주아의 집안은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대기업 보그룹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보성주는 보그룹 회장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었다. 보주아는 어렸을 때부터 숨겨진 딸로 자랐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그녀를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약점이 될 수 없어. 아버지의 말이었다. 보주아는 그 상처를 미술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어두운 색조로 물들어 있었다. 보라윤을 만난 후 그녀의 캔버스에 밝은 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편 보라윤의 가족은 그녀의 부재를 채우려 애썼다. 어머니 미경은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 우리 딸을 정상으로 돌려놔주세요. 아버지 태호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마음의 공허를 메웠다. 오빠 민주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명절을 보냈지만 식탁에 빈자리가 느껴졌다. 엄마, 윤희가 언제 돌아올까? 민준이 물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그 길을 포기하면?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보라윤의 소설 원고가 우연히 한 문학상 공모전에 당첨되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보주아의 지인이었다. 이 글 보주아의 스타일이 섞여 있네. 심사위원이 중얼거렸다. 상금과 함께 보라윤의 이름이 언론에 실렸다. 레즈비언 사랑을 그린 신인 작가 보라윤. 그 기사가 가족의 눈에 띄었다. 집에서 태호가 신문을 던졌다. 이게 우리 딸이야. 미경은 기절할 뻔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다. 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와. 보라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보주아에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가족이 다시 나를 미워할 거야. 이 보주아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이게 내 재능이야. 사랑을 숨기지 마. 상 수상식 날, 보라윤은 무대에 섰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이 사랑은 한국의 전통처럼
한지처럼 얇지만 강합니다. 가족의 이해를 빕니다. 관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아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보주아의 아버지, 보성준이었다. 그는 딸의 그림을 통해 보라윤을 알게 된 터였다. 저 여자가 주아의 연인인가?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수상식 후 보주아가 보라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와서 보라윤은 놀랐다. 뭐? 왜? 보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비밀이 드러날지도 몰라. 그날 밤 성준이 원룸을 찾았다. 주아, 이게 내가 숨긴 삶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보라윤은 문 앞에 서서 떨었다. 보주아가 나섰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윤희를 사랑해요.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벌가 딸이 레즈비언? 이건 스캔들이다. 그는 보주아를 끌고 가려 했다. 보라윤이 막아섰다. 회장님, 제발.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성준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을 더럽혀. 그 말에 보주아가 소리쳤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버린 게 더러운 거예요. 문이 쾅 닫히고 두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보라윤의 눈물이 흘렀다. 주아야. 미안해. 내 가족까지. 겨울이 깊어지자 갈등은 고조되었다. 보라윤의 가족이 보주아의 집안을 알게 되었다. 민준이 조사한 결과였다. 윤아, 내 연인이 재벌딸. 이건 기회야. 결혼처럼 이용해. 민준의 말에 보라윤은 분노했다. 오빠, 사랑을 거래로 보지 마. 가족회의에서 태호가 선언했다. 그 애와 헤어지면 용서할게. 보라윤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보주아의 비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쓴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나는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때문에 숨겼다. 그 일기가 보주아의 손에 들어왔다. 윤희, 이게 우리 운명이야. 보라윤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새해가 밝아오자 서울은 백설로 뒤덮였다. 보라윤과 보주아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 소설을 출간하자. 보라윤이 말했다. 보주아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림으로 함께 그들의 꿈은 작지만 빛났다. 그러나 현실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보그룹의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보주아의 사진을 유출했다. 회장 딸의 비밀 연애, 언론이 달려들었다. 성준은 분노했다. 누가 유출했지? 그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보주아의 이복 오빠, 보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며 동생을 배신했다. 주아는 약점이야. 제거해야 해. 현의 속내였다. 보주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왜? 보라윤은 그녀를 위로했다. 가족이란. 때론 그런 거야. 나도 알아. 보라윤의 가족도 움직였다. 미경이 사찰에서 돌아온 후 윤아를 구하자고 말했다. 그들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보주아의 정보를 모았다. 재벌이지만 불법적인 면이 있어 애태호가 중얼거렸다. 민주는 보라윤에게 편지를 썼다. 집으로 와. 그 애는 위험해. 보라윤은 편지를 찢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서겠어. 봄이 오기 전 큰 사건이 터졌다. 보라윤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그 책은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비판했다. 서점에는 줄이 섰고 TV 토크쇼에 초대되었다. 작가님, 레즈비언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건가요? 진행자가 물었다. 보라윤은 미소 지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의 전통처럼 조화로운 거죠.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시청률이 폭발했다. 가족들은 TV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미경은 울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태호는 지게. 자랑스러운가? 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이제 받아들여야 할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보주아의 집안도 흔들렸다. 성준이 보주아를 불렀다. 집으로 와라. 이야기하자 보주아는 보라윤과 함께 갔다. 보그룹 본사, 그 웅장한 빌딩에서 성준은 앉아 있었다. 주아, 내 어머니의 일기. 봤느냐? 보주아가 놀랐다. 어떻게? 성준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았어. 내 어머니는? 나처럼 사랑을 숨겼다. 하지만 나는 지켰어. 집안을 위해. 보주아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그게 사랑인가요? 숨기는 게. 성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 후회다. 보라윤이 말했다. 회장님, 우리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주세요. 성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시간을 주어라. 생각해보마.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보현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쫓겨났다. 성준은 보주아를 후계자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강하구나. 하지만 여전히 레즈비언 문제는 미묘했다. 보라윤의 가족은 책을 사서 읽었다. 미경은 밤새 울며 읽었다. 이 안에 우리 딸의 아픔이야. 다음 날 그녀는 보라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 만나자. 보라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엄마,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작은 카페, 커피 향이 가득한 곳. 미경은 보라윤의 손을 잡았다. 책 봤어.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보라윤의 눈물이 터졌다. 엄마, 저는 변하지 않아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천천히 이해할게. 그것이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태호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건 안 돼.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다. 여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보주아가 말했다. 윤이, 결혼하자. 우리 방식으로. 보라윤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한국에서 가능할까? 그들은 해변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제주도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릴 때 보라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은 다시 현실이었다. 보그룹의 내부 파벌 싸움이 심해졌다. 성준이 보주아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려 하자 반대파가 나섰다. 레즈비언이 회장. 웃기지 마. 그 소문이 퍼졌다. 보주아는 스트레스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윤이, 나오 포기할까? 보라윤은 단호했다. 아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보라윤의 소설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페미니즘 단체에서 지지운동이 벌어졌고 보수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 전통을 파괴한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넘쳤다. 보라윤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통은 변해야 살아남아요. 한복처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그녀의 말은 젊은 세대를 공감시켰다. 가족의 변화는 느렸다. 태호가 책을 읽고 윤아의 글 잘 썼네라고 중얼거렸다. 미경은 불교 스님과 상담했다. 스님, 사랑은 죄인가요? 스님은 웃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랑을 축복하시네. 미경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민준의 딸, 보라윤의 조카가 물었다. 이모는 왜 여자랑 사냐? 민준은 대답했다. 사랑이니까. 이모처럼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반전이 왔다. 보현이 복수로 보라윤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가족이 보라윤을 버린 이야기를 언론에 팔았다. 베스트셀러 작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레즈비언 헤드라인이 터졌다. 보라윤은 충격을 받았다. 누가? 보주아가 조사했다. 내 오빠야. 미안해.
성주는 분노해 보현을 완전히 추방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태호가 기사를 보고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였다. 보라유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태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미안하다. 내가 아팠구나. 보라유는 울었다. 아빠, 저 용서해요. 하지만 보주아를 받아주세요. 병실에서 가족이 모였다. 미경이 말했다. 태호야, 우리 잘못했어. 윤희를 돌려받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잖아.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보주아의 집안은 여전히 난관이었다. 성준이 보주아에게 말했다. 후계는 포기해. 하지만 내 삶은 존중하마. 보주아는 실망했지만 고마워요, 아버지라고 답했다. 가을 축제 시즌,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데이트했다. 전통 가옥 사이를 걸으며 보라윤이 말했다. 주아야,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어. 보주아는 웃었다. 입양. 좋아. 한국에서 가능할 날이 올 거야. 그들의 대화는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 보라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오빠가 내 소설 원고를 훔쳐 팔았어. 돈이 필요해서. 보라윤은 배신감을 느꼈다. 오빠. 왜? 민준은 울었다. 미안해. 이제 갚을게. 그 사건이 가족의 신뢰를 흔들었다. 겨울, 보라윤의 두 번째 책이 나왔다. 가족의 비밀. 이번에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쓴 이야기였다. 미경이 협력했다. 책은 또 히트쳤다. 성준도 그 책을 읽었다. 이 여자. 강하군. 그는 보주아에게 말했다. 내 연인, 대단해. 새해 맞이 서울의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보라윤과 보주아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보라윤의 가족과 성준까지. 한강 근처 레스토랑에서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다. 태호가 성준에게 인사했다. 딸을 잘 부탁드려요. 성준은 웃었다. 서로의 딸이니 미경은 보주아에게 선물을 주었다. 한지 램프야. 내 그림처럼 밝게. 보주아는 감동했다. 하지만 갈등은 남아있었다. 보그룹 주주총회에서 보주아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회장님 딸의 스캔들 때문에 주가 하락, 주주들이 소리쳤다. 성준은 이 개인사다라고 막았지만 압력이 컸다. 보주아는 아버지, 내가 물러날게 라고 말했다. 보라윤은 반대했다. 싸워. 내 권리야. 보라윤의 가족도 시련을 겪었다. 태호의 건강이 나빠지며 회사 위기가 왔다. 윤아, 내 도와줄 수 있냐? 태호가 물었다. 보라윤은 소설로 가족 이야기를 썼다. 그 책이 태호의 회사를 구했다. 우리 이야기로 광고하자. 태호가 제안했다. 그것이 성공했다. 봄, 두 사람은 웨딩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작은 파티. 보주아의 그림이 장식되었고 보라윤의 시가 낭독되었다. 너는 내 한강이야. 영원히 흐르는. 성준이 토스트했다. 주아, 행복해라. 미경은 울었다. 우리 딸들. 아름다워. 그러나 고조는 왔다. 보현이 돌아왔다. 그는 마약 스캔들을 일으키며 복수했다. 보주아의 연인이 나쁜 여자야. 그는 거짓 증언을 했다. 경찰이 보라윤을 조사했다. 소설 내용이 실제 사건. 보라윤은 무죄였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컸다. 보주아가 폭발했다. 오빠, 그만해. 그녀는 현을 찾아갔다. 너 때문에 가족이 아파. 현은 웃었다. 너도 나처럼 버림받아봐. 하지만 성준이 개입했다. 현아, 끝내. 현은 감옥에 갔다. 여름, 보라윤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IVF로 입양한 아이.
우리 가족이 돼 보주아는 기뻤다. 가족들은 축하했다. 가을,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여아, 보라윤과 보주아는 부모가 되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울음소리가 울렸다. 하나야, 엄마들 여기 있어. 미경이 방문해 도왔다. 손녀. 예뻐의 태호는 이름 잘 지었네라고 웃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었다. 언론이 레즈비언 커플의 육아를 다뤘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보라윤은 에세이를 썼다. 한국에서 사랑 키우기, 그것이 또 베스트셀러. 성주는 보주아를 회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이끌어라. 다양성을 상징해 보그룹은 LGBTQ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겨울, 가족 여행. 제주도에서 모두 함께. 이게 가족이야, 보라윤이 말했다. 배신의 여파, 민준이 과거 잘못을 고백하고 회사를 도왔다. 화해. 새봄, 보라윤의 세 번째 책 비밀의 꽃.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파티에 모두 모였다. 고마워요. 모두 그녀가 말했다. 보주아의 그림 전시회. 윤희에게 바치는 성공. 하나가 자라며 엄마들 사랑에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했다. 결말, 보라윤과 보주아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우리의 비밀이 모두를 바꿨어. 행복한 엔딩, 인간적인 용서와 사랑.